나이덕 작가의 풀비린내에 대하여라는 수필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럼 이 글은요,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교술 갈래 수필이에요. 그러면 수필은요, 경험을 통해 글쓴이가 깨달은 어떤 내면의 내적인 반응을 전달하는 갈래입니다. 따라서 내가 경험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어의 글이 바로 수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험적 성격의 글이 되는 거고요. 내 체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체험적 성격의 글이 되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경험에 대해서 되돌아보니까 성찰적 성격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나의 일상을 얘기하고 있으니 일상적 성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훈을 이끌어내니까 교훈적 성격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제목을 보니까 풀비린내예요. 그러니까 풀비린내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 글의 제재는 뭔가 약간 좀 풀비린내와 관련된 무언가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저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꾸솔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글쓴이의 경험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러한 작품을 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글쓴이 이꼴 필자입니다. 필자의 경험인 거죠. 이 작품은 1965년형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을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자, 여러분, 달리는 무기라는 건요, 어떤 자동차의 별명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자동차를 개조한 예술 작품을 봄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어서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집을 이사한 후부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쵸 여러분? 처음엔요. 정말 필요할 때만 쓰게 됐대요. 즉 이거는 어떤 자동차의 필요인데요. 실용적 기능인 거죠. 자,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났대요. 즉 이건 이제 어떤 필요 이상의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 이꼴 자동차겠죠. 그렇게 길들여져 갔다.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밍 탱스렘은 여러분 어떤 생태학자가 나왔어요.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을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준다고 말한 바 있다. 여러분, 내가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것과 영토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 충돌하는 거죠. 이것을 동시에 충족이 되는 어떤 아이러니한 어떤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 뭡니까? 영토 밖으로 움직이고자 하면서도 영토 안에 머물려는 거죠. 이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아늑한 자궁 역시 자동차의 별명인 거죠.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필자의 자동차에 대한 경험, 두 번째 경험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경험은 내가 작품을 본 것이네요. 그쵸?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이게 여러분 나의 어떤 추측인 거죠.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자, 여러분,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의 정체는요, 수많은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혀 죽은 그 소리였던 거예요. 이게 실제였던 거죠.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직유법이죠. 비유적 표현입니다. 말이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자, 여러분, 이 풀 비린내의 정체는 뭡니까? 제목에도 있었던 거죠. 이 제목의 의미는요. 풀벌레들의 죽음에서 나는 냄새인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손을 씻고 또 씻은 이유는 뭐예요? 뭔가 모르게 찜찜함이 손에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찜찜함.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손에 뭐가 묻어서가 아니라 어떤 양심, 어떤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경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여러분, 살상의 경험은 무슨 경험? 그쵸? 풀벌레들이 내 차에 부딪혀서 죽은 경험인 거죠. 바로 이 경험입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 이꼴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자각이 그제야 찾아왔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자동차를 겪은 어떤 두 번째 경험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쵸? 요거죠.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견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여러분, 차를 바로 없앤다는 건 아니고요. 즉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쓰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풀 비린내는 어떤 풀벌레들의 죽음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피 비린내, 이건 여러분 좀 더 큰 존재, 동물이나 인간의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동물이나 인간의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대요.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은유법이죠. 비유적 표현입니다. 원관념은 뭡니까? 요거죠. 차를 소유하되 종속되지 않는 것. 다만 그날 아침에 풀 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 안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한마디로 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생명을 해쳤다는 것들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 글은요. 풀 비린내가 레알 풀은 아니고 풀벌레인 거죠. 풀벌레와 자동차를 소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주제는 뭡니까? 그쵸. 어떤 내가 자동차로 인해서 살상의 경험을 하게 된 것. 따라서 어떤 자동차에 대한 태도의 정립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이 작품이 그래서 생태적인 시로도 분류가 돼요. 시가 아니고 수필이죠. 생태적인 수필로도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어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이 사람이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립하게 된 계기,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성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